자, 김사랑 씨 모셨는데요. 그 뭡니까 이재명의 그 성남에서 그 뭐 요새 드러나는 게 대기업들 다시 말해서 두산이다 네이버다 차병원이다 이런데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뭐 후원금을 뒤로 받고 심지어는 뭐 리베이트도 받고 막 이런 게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서부터 이재명 씨의 형 이재선이 씨가 이게 또 밝힌 거라면서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는 내가 좀 글을 썼어요. 이거는 글로써 이제 네, 이걸로 글로써 정리를 이제 차분하게 하려고. 네. 예. 요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괜찮은 내용인 네. 거예요. 일단 이제 이재명의 성남 FC 이제 후원금 의혹 사건이 이제 김사랑한테는 역겨운 이유. 요거 이제 제목인 거예요. 네. 이재명은 이제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이제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개 기업으로부터 이제 160억 원이 넘는 성남 FC 후원금 및 광고비를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대략 두산 55억, 병원 부지를 거기 원래 병원 짓기로 돼 있었던 그치. 데를 이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거. 네이버 40억, 제2 사옥 허가 건축 허가, 분당 차병원 이제 33 분당 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준 거죠. 농협 40억, 성남시 이제 금고 연장. 그리고 판교 알파돔 시티 5억 5천, 준공 및 허가 및 주민 민원을 이제 처리했을 것이다라는 거하고 이제 현대백화점 5억 이것도 주민 민원에 관련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8년 아까 이제 이야기하듯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나올 적에 고발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 이거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분당경찰서하고 경기남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측에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재수사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게 된 거예요. 왜?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보안 수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올렸는데 거기 이제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 재개를 계속 막아온 거예요. 그래서 박은정 지청장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관여했던 친민주당 계열의 검사인 거예요. 수사를 맡은 이제 박하영 검사가 금융정보 분석원 이제 FIU에 이제 성남 FC 기업 후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으나 당시 이제 민주당 쪽이자 친여 성향의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지청장에게 반려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제 SBS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김호수 및 이재명 대학 후배인 신성식 그리고 박은정 등 당시 이제 민주당 쪽 친여 성향의 검사들이 민주당 이재명을 비호하면서 전방위로 성남 FC 후원금 조사를 가로막았던 이제 의혹이 당시에 이제 제기가 됐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2년 아시아 경제 단독 기사에서 이제 성남 FC 후원금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 사용됐다고 분당 선관위에 고발한 직원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2022년 9월 13일 두산이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용도 변경을 해주면 후원을 고려하겠다라는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기 남부청이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2029년 9월 25일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네이버와 차병원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은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아니라 피의자라고 이제 적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남 FC의 후원금은 대부분 이재명 측근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됐으며 이런 성과급 지급은 2015년 이전에는 없었으며 결재권자는 구단주인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후원금이 급증하던 시기와 건물 인허가를 주던 시기는 맞물려 있었고 은수미 시장이 당선되고서는 후원금이 대폭 감소돼서 첫해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후원금 중 일부인 10억 정도는 2022년 2월 5일 성남FC가 아닌 성남시로 입금됐다는 의혹도 불거졌고 검찰은 결국 제3자까지 갈 것도 없이 이재명이 직접 뇌물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피의자로 적시를 했어요. 제3자 뇌물 공여보다 형량이 높아 이재명의 혐의를 엄중하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내게는 이제 너무나 역겨운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줘서
떼돈을 벌게 해준 두산건설이 위치한 곳이 분당 정자동이에요. 그렇지. 예전 명칭이 이제 분당 백궁역이죠. 분당 백궁역 상업지구를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김병량 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줘서 이제 파크뷰라고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적에 그 데모를 하던 자가 이재명인 거예요. 아, 그때는 데모했었는데. 그때 데모를 했었죠. 그때는 용도 변경 특혜 이런 거 해주면 안 된다라고. 그래놓고. 특혜 분양은 깃털이고 몸통은 용도 변경을 해준 민주당 김병량이 죽일 놈이라고 그때 당시에 데모를 하고 이제 검사 사칭 무고죄까지 저질러 가면서 당시 민주당 김병량 시장을 코너로 몰고 구속까지 시키게 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이대업 시장을 당선하게 한 1등 공신이 이재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떠들었던 말은 잊어버리고 분당은 그냥 놔둬라. 그때 이게 이재명이 떠든 거예요. 건설업체만 떼돈 번다. 용도 변경해준 민주당 김병량 시장은 제3자 뇌물죄로 구속시켜야지 된다고 떠들었던 게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본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는 자신이 구속시킨 민주당 김병량 시장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꺼리낌 없이 하고 두산기업으로부터 성남FC를 통해 후원금 55억을 받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내로남불을 떠들어대고 있고 분당 차병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는 그렇게 개발을 반대를 했어요. 이것도. 근데 시장 당선되고 나서는 용적률을 슬그머니 2배로 높여주고 그리고 성남FC 후원금이 이제 33억 원을 이제 여기서도 받았죠. 그리고 또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수사가 1년간 지연된 이유도 이제 살펴보자면 이 사건을 수사를 지휘를 했던 김종영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요. 2010년 2월부터 2년간 수원지검에 근무를 했었어요. 당시 그의 상사가 바로 이재명에게 20억 변호사비 대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이태영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가 검사복을 벗고 나서 해경군 김씨 사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 2심 등의 변호를 맡았고 이 사건을 지휘하는 공공수사부 부장검사는 아까 말했던 수원지검에서 한솥밥을 먹던 김종년 부장검사와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 신성식이 2022년 5월까지 수원지검장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 봐주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재명의 후배인 신성식 검사는 야, 이게 뭐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많이 들어본들 이름들이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들어봐서 괜찮을 거예요. 신성식도 다 나오고요.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재명의 후보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제대로 이재명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아서 지난 5월에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가지고 홍승욱 검사를 수원지검장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근데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부임하기 전에 쌍방울 측에 수사기물을 통째로 넘겨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조폭 김성태가 해외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김성태가 해외로 나간 거구나. 그렇죠. 이 사태로 이재명 후보였던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은 현재 법무연수원으로 자천이 된 거예요. 그렇지. 또한 이재명 후보 신성식은 KBS가 2020년 10월 이동재 전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에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자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를 냈는데 채널 A 이동재 기자가 사실 무근을 강력히 주장하며 녹취록 원본을 공개하자 KBS가 당시 사과를 했는데 KBS 측에 이런 헛소리를 흘린 것도 한동훈을 찍어내기 위한 이재명 후배인 신성식이었던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 2022년 8월 피의자로 적시돼서 쫓겨난 것이 법무연수원이었었고 그 법무연수원에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받은 거예요. 신성식이가. 그렇게 이렇게 이재명 비리를 봐주고 있었는데 이재명 그러잖아. 이명박근혜 정부 쪽에 탈탈 털어도 나 탈탈 털어도 나 어떻게 잡아가니 뭔지 하나 없었다. 탈탈하기 지가 완전히 철벽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했었다는 거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겸 해가지고 죄송해요. 좀 감기가 있어가지고. 뭐 물 한 잔 하세요. 네. 물 한 잔 천천히 하시고 이걸 이제 쭉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니까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제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이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당 차병원, 분당 차병원도 이제 터졌잖아요. 네. 분당 차병원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재명이 고 이재선 씨에게 한 만행 이렇게 내가 제목을 붙였어요. 성남 분당에 위치한 차병원은 영업을 위해서는 영혼도 파는 병원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만성적 공간 부족에 시달리던 2008년부터 거기에 이제 요지잖아요. 야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분당 차병원은 이제 병원 근처에 있는 그 야탑역에 있어요. 이게 야탑 시장을 매입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매입하려고 그때 당시에 분당 차병원이 2008년도에요. 이건 이대업 시장 때죠. 성남 폭력 조직인 국제 마피아 업체와 거래를 했어요. 차병원이요. 차병원이요? 예. 팩트예요? 예, 이건 이제 기사로는 있으니까. 2008년 당시 이제 수원지방법원 이제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야탑 시장 건물을 빼앗아서 차병원에 넘겨주려고 성남 국제 마피아는 야탑 시장 입주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와 그렇게 야탑 시장을 빼앗아서 차병원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하기로 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매입비와 용역비를 차병원으로부터 지원받아온 것이 인정이 돼서 국제마피아 박 씨는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지가 없으니까 오죽해 족보가구까지 결탁해서 그 야탑 그 시장까지도 뺏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차병원이. 그만큼 공간 부족에 시달렸던 거예요. 차병원은 이제 성남 국제마피아 박씨 회사인 다비오 모터스 코리아가 성남 종합시장 빌딩 지분을 성공적으로 매입하는 등 지분 확보 분야에 명성이 높아서 손잡았을 뿐이라고 이제 당시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 이대업 성남시장 때 이제 차병원 측이 분당경찰서 부지를 이때부터 이제 분당경찰서가 등장을 하죠. 이게 안 되고 나니까 분당경찰서 부지를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근처 분당보건소 땅을 매입하는 양해각서를 성남시와 체결했을 적에 이때 당시 민주당 부대면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특혜라고 강력히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해서는 해당 사업을 백지화 결정까지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던 이재명이 돌연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2013년 3월과 2015년 5월에 분당 차병원과 분당 경찰서 분당 보건소 부지에 그 줄기세포 단지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당 차병원은 2015년 MOU 체결 후 2달 만에 성남 FC와 후원 협약을 하고 3년에 걸쳐가지고 34억 원을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걸린 거죠. 이재명은 이제 재임 당시에 이제 용적률을 2배 가까이 높여주고 퇴임 직전에는 분당 차병원의 용적률 그 20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결정까지 해주는 거예요. 개발 대가로 시의 기부 체납은 고작 10%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건축 허용 용적률은 경찰서 부지는 644%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요거는 그 일부분이고 2015년에 화천대유에 60억을 빌려주면서 SK 키넨파트너스 SK가 화천대유에 돈 빌려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SK 말고 화천대유에 돈을 대주는 또 물주가 또 따로 있어요. 한 명 더. 그러니까 SK의 키넨파트너스는 291억 원을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천대유 초기 투자자로 SK 말고 MSBT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MSBT라고 하는 회사는 영화배우 박중훈 회사에서까지 급전을 빌려서 박중훈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런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커넥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박중훈 회사에서까지 급전을 빌려가지고 총 131억 원을 화천대유에 이거 투자를 해요. 그리고 대장주고 11개 블록 개발 사업에 대한 3순위 우선순위권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MSBT가. 대주단지 및 시공사 다음 순위로 분양수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MSBT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천대유에 투자하도록 MSBT를 주도한 이게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차병원 그룹 총괄 법무실장 서윤정 변호사인 거예요. 이게. 당시 이제 분당 차병원 그룹 미등기 임원이었는데 MSBT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이 MSBT 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이 소개한 사람인 본인 차병원 그룹 총괄 법무실장이었던 서윤정 변호사 자신이 대표인 거예요. 그건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네. 기사 나온 거죠. 그렇죠. 그 MSBT 대표이자 차병원 그룹 총괄 법무실장이었던 서윤정 변호사는요. 그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어디로 가느냐면 LKBM 파트너스로 가요. 야, 그 비싼 LKBN 네. 파트너스. LKBM 파트너스는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 이광범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곳인데 조국, 정경심, 김경수 등 여권 인사를 도맡아서 화제가 된 곳이에요. 또 LKBM 파트너스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변호인단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이제 이거 올라간 거죠. 당시 대법원 판결에 화천대유 고문 권순이라고 LKBM 파트너스가 1심부터 사건을 맡아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거예요. 성남시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어서 신상진 그 성남시장이 이제 인수위원회에 그 성남 정상위원회를 설치를 했었어요. 이때 이재명 시장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서류 제출을 이제 요구를 했었죠. 근데 8건 중 7건이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가 없앤 서류 중에는 분당 보건소가 분당 차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보낸 이재선 씨 진단 의뢰서가 싹 없어진 거예요. 30년 이상 보관을 해야지 되는데요. 분당 차병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휘말렸을 적에 2012년도에 고 이재선 씨를 대면 진료 없이 그 정신질환 회신서를 써준대요. 여기가. 대면 진료 없이. 예, 분당 보건소로 정신질환 회신서를 보낸 사실이 당시 밝혀진 거예요, 이게. 밝혀졌어요? 그게? 그렇죠. 오야.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2012년 이제 이재선 씨가 이재명의 시정을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이제 펴린주스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만행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남시 공무원 8명을 동원해서 이재선 씨를 악성 민원인과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직계 가족이 버젓이 있는 이재선 씨를 고령의 모친을 동원해서 수상한 치료 의뢰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쌍욕 비서인 백종선을 동원해서 날마다 수백 통씩 미칠 정도로 욕설 문자와 쌍욕을 보낸 거 이제 그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마누라인 김혜경을 동원해서 이재선 씨 딸에게 이제 뭐 강제 입원 내가 여태까지 말렸거든 뭐 이러면서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선 씨 딸에게 이제 김혜경이도 이제 협박하고 몸으로 폭행한 적도 없는데 이거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났죠. 폭행한 양 SNS에서 수년간 조리돌림을 하고 인터넷 신문이 굿타임스로 동원해 괴롭히고 분당 차병원은 대면 조사 없이 불법 조울증 소견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존속 협박을 엮어서 이재명과 이 정치 공동체들이 고발 폭탄을 이제 이재선 씨한테 막 한 거예요. 저한테 하듯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이재선 씨가 겪은 거죠, 이게. 그 성남 FC에 33억 원을 후원한 차병원은 고 이재선 씨를 대면 진료 없이 소견서를 써준 곳이고 2018년 당시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었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이재명이 자신에게 전화해 형을 강제 입원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으나 대면 진료 없이는 안 된다고 내가 거절을 했었다. 이건 이제 기사로 다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분당 보건소장이었던 이형선은 법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재명 비서 윤기천에게서 이재선을 입원시키라는 강요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윤기천은 이재명과 형 강제 입원 공범으로 그래서 적시가 돼요.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 공동체 정진상, 이재명의 비서 윤기천, 그리고 쌍욕 비서인 백종선 이들 3명이 이재명의 명에 따라서 보건소장들을 압박해서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었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터졌죠. 그러면서 당시 고 이재선 씨는 이재명의 만행을 이제 듣고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국회의원 김태년을 비롯해서 성남시 의원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한테까지 쫓아가서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한테도
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재선 씨가 예, 울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러면서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봉숭아와 같은 처지다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을 나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얘가 이제 교도소에 가야 이제 정의가 실현된다. 그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저한테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을 항상 이제 문자로 주시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인 거예요. 이 카르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재선 씨가 살아서 당하고만 있어서 이제 무기력하게 이제 그렇죠. 그런 글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는 이제 그 뭘로 돌아가신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폐암으로. 근데 그게 스트레스 거의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형 이재선이 이제 산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거네. 보내야죠. 이제 그건 진짜 그 있을 수가 없는 짓들을 한 거죠. 요거 한번 이거 그 이재선 씨 그 문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네, 그러시죠. 예. 이거 아니 아까 거. 이재선 씨. 응. 예. 이제 용서는 없지요. 곧 교도소 갈지도 모르지요. 요거 이제 이재명이한테 하는 소리죠. 네. 멀쩡한 형을 정신병자로 몰았으니까 그 교도소로 가야지 된다고. 이제 요렇게 항상 얘기를 해오셨어요. 이거 하도 억울하니까 이제 여기다가도 이렇게를 쓰셨죠. 그러네요. 이 정도였었어요. 자, 이재선 씨 관련해서는 이제 속속 또 이제 밝혀지니까요. 김사랑 씨의 또 취재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음에 또 밝히겠습니다. 김사랑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